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우리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리딩은 그 사람한테 연락이 언제 올까요?에 대한 건데요. 그분의 마음 또는 연락을 해온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오는 연락일지, 그 연락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는 미리 다 뽑아놨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 원하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잠깐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카드 골라주세요. 지금부터 1번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으로 하는 연락일지, 그 연락의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1번 카드를 딱 오픈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 관계의 불안함이에요. 관계가 분명히 설레는 것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또 호기심도 있고 좋은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탄탄하게 안정을 갖지 못한 그런 불안함이 제일 처음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중에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헤어지시게 됐거나 관계가 끝난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요. 이 얼마 안 됐을 때 가졌던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발전을 못하고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헤어진 느낌이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도 이 관계가 안정을 갖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 자체에 감정기복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호기심은 많지만 그것이 뿌리를 딱 내리지 못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분과의 관계의 어떤 오래됐다 아니면 짧았다 이런 시간과 관계없이 이분은 오랫동안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는 계시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미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미련의 크기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미련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분이 분명히 헤어지는 것이 맞다, 떠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딱 잘라서 너랑 나랑은 끝나는 게 맞다, 더 이상은 안 맞다 말씀을 하셨어도 이분의 본심에서는 그만 만나야 된다, 아직은 좀 더 남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공존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게 공존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 혼자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분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는 다 못하신 상태로 보여요.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 대답을 헤어지는 게 맞다 라고 하고 있다가 아니면 다시 좀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누가 이분한테 1번 만난 사람 없다, 너랑 잘 맞을 것이다, 한번 다시 만나봐라, 미련이 있다면 연락해보는 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줄 수 있는 중간 다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을 10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한다고 뭐 없는 말을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드는 아주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너랑 이런 점이 안 맞았구나. 아니야, 그런데 좀 더 맞춰보면 되게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일본 같은 사람 없거든. 이런 말을 해주는 것 이분의 결정 장애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분은 사귈 때에도 만날 때에도 어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를 말을 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여러분들의 사이가 이렇지는 않았을 건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분 자체가 되게 많은 것들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한테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2번 펜타클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관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1번 분들 중에는 뭐 만나신 시간과는 관계없이 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어제 헤어지고 오늘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도 반복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인연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지는 지점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은 여러분한테 연락은 하고 싶지만 이분 혼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분위기가 좋고 긍정적인 느낌이 올 수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못한 거예요. 연락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생각의 결정이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 마음을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게 되는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생각이 이제 정리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그때에 만약에 이번 분들 중에 어떤 주위의 상황이나 주변의 어떤 반대나 어려움들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은 그거를 본인이 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연락을 해오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이분한테 연락이 오는 시점을 본다면 빠르면 지금부터 6일 이 안에 전후 이렇게 될 것 같고, 늦는다면 6주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락의 느낌은 우리 사이에 또 내가 너한테 설렘이 많이 사라졌고 호기심도 좀 없어졌고 기대감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던 여러분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고 하겠죠. 미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감정 기복을 타면서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는 연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는 연락이 아주 뭐 단순하거나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의 연락인데요. 이분 자체가 자기 본심을 확 한 번에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이분과 대화를 할 때,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말을 이분한테 쉽게 듣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을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연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분한테 1번만한 사람 없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연락해봐라, 한번 다시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관계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앞으로 6일 또는 6주 이 안에 이분의 연락이 오시면 여러분들 대화 잘 나눠보셔서 좋은 만남 이어가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2번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이시고 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연락이 될지, 그리고 그 연락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2번 카드를 딱 오픈하고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미련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2번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으셨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자, 요런 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굉장히 크시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져 있는 시간이 꽤 기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문제를 얘기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분의 태도
또 방어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의 개선 또는 재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와, 이거는 좀 긴 싸움이 되겠구나. 빨리 제어가 되고 빠르게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번 분들은 이분과의 관계에서 만나시는 동안에도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은 불안하고 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내가 오늘 너무 달달하고 행복했는데 이 사람하고 헤어져 있는 이 내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연락이 없거나 이 사람이 약간 뭐 말투가 조금 싸하거나 이러면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져서 이분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번분들이 편안하지만은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분의 마음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미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들어오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어떤 후회도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번분들께서 이분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굉장히 많이 인내하셨고 이분이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서운하게 만든 일, 좀 소홀했던 일, 이런 일도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분의 상황들이 문제들이 다 풀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들이 풀어지기에는 그래도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분이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을 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지만 원래대로 이제 자기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느꼈던 관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나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들을 다시 똑같이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만하는 게 맞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이 뭔가 모를 연민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관계를 아직 못 놓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게 원래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제 관계에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분한테 사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연민이라는 이 단어가 끼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 사람이 좀 안쓰럽고 이런 생각이 더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 미련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한테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주는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여러분들께서 뭔가 물어보거나 막 이렇게 관심을 표하거나 이러면 어느 선에서는 그거를 또 구속이라고 느끼고 집착이라고 느끼고 잔소리라고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더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연락이 언제 올까를 보면 앞으로 4일 또는 4주 이 안에 이분에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락의 느낌이 재회의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련이 많이 남았고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분 상황이 그렇게 다시 만나서 잘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이분이 여러분한테 지금 원하는 건 정확하게 재회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자신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상황, 나의 힘든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그 순간에 채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랬을 때 여러분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거나 여러분이 전화를 잘 받아주는 것을 이분이 느낀다면 이분은 마음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정감을 찾은 힘으로 이분은 또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가 힘들어지고 뭐가 또 짜증나지고 이러면 또 여러분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가 미련이 있다는 거를 보이고 아직까지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이분이 보여주면서 애매한 사이로 빠지게 될 확률이 카드 중에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카드들보다. 재회가 딱 되는 느낌, 딱 끝나는 느낌도 아니라 애매하게 어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연락이 오면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연락은 진행이 되되 관계의 진행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 분명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아, 우리가 잘 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고, 이분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우리 2번 분들의 발목을 좀 잡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락은 뭐 4일, 빠르면 4일, 늦으면 4주 안에 오지만 그 연락이 제외의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연락을 기점으로 연락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요. 계속 올 거고. 그러나 본인이 바쁠 때는 연락이 안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이분 본인이 필요할 때 오는 연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분들 중에 이분한테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잘해주신 분들이라면 연민이라는 걸 빼고 이성적으로 이 사람과 나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연락만 본다면 연락은 빠르게 4일, 늦으면 4주 안에 이분으로부터 여러분은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락을 해오실 건지, 그 시기는 언제쯤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 분은 연락은 엄청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연락을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요. 전화로 할까? 카톡으로 할까? 아니면 내가 뭐 DM을 보내볼까? 찾아갈까? 뭐 이렇게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까? 이분이 지금 원하는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자신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뭐 다른 사람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대방 분들 중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꼭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요. 그게 본인이 사실 원한 비교는 아닐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약간 실망한 모습을 보거나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그 대상자가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거죠. 아,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했는데, 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이분은 계속 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를 만나던 뭐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받던 이것이 잘 관계가 지속되는 느낌이 없고 좀 금방금방 흐지부지 뭐 시들시들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3번 분들 중에 이 상대방하고 이제 관계가 오래 지속됐던 분들, 오래 사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 머릿속에는 여러분을 지우려고 해도 그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귄 지가 얼마 안 됐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권태기라는 것이 오면서 헤어지시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연락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이 오는 이유가 어떤 미련이라든가 뭐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실망하고, 또 내가 요새 좀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심심하고 이래서 오는 연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오래된 관계를 지속하셨던 분들과 좀 단기간의 관계를 지속하셨던 분들, 그리고 헤어짐에 있어서 실증이 정확히 나서 헤어지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연락의 느낌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분들 중에 이분하고 작은 다툼으로 자주 옥신각신 하시다가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헤어지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 상대방 분은 다시 연락은 하고 싶고 만나고는 싶은데 머릿속에 제일 크게 드는 게 그 싸울 때의 상황들이에요. 또 만나서 그렇게 작은, 싸우지 않아도 될 거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티격태격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느낄 때는 정말 감정 소모가 너무 크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3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실망해서 뭐 흐지부지 되고 그만 만나고 이런 관계들이 여러 번이신 분들 쪽에서는 연락이 더 빨리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이 다시 우리가 아주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연락이라기보다는 관계는 좀 지속을 하고 싶지만 내가 너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느낌의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3번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신한테 많이 남아있지 않다, 많이 식었다, 이제 너 없어도 잘 산다, 이런 거를 이분이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이분이 갖고 있는 승부욕이라는 것이 다시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뭐 자신한테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이 승부욕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분의 포커싱이 여러분을 보게 되겠죠. 맞추게 되겠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3번 분들의 경우를 본다면 이분이 여러분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서 실망하고 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비교를 하는 대상이 우리 3번 분들이시고, 또 많은 순간에 3번 분들이 했던 것들을 소환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련은 많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옥신각신하고 좀 이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그냥 연락은 하고 좀 가볍게 지내고는 싶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비효율적인 그 시간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분들 많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 되는지, 잘 될까봐 그게 싫어서 이제 또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에게 오는 연락은 아주 대단하게 긍정적이거나 진지한 느낌의 연락은 아닐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것과 미련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재회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분한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본인한테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식었다라고 느껴지면 다시 그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질투심도 나고 다시 찾아야겠다,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확 드는 그런 마음의 연락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생각하면 좋으신 거는 평정심이에요. 이분이 이끄는 대로, 이분이 원하는 대로 좀 넘어가 주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해도 조금은 나도 이제 내 생활에 적응하고 너가 없는 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신다면 이분의 연락은, 그 시작은 그냥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궁금한 이런 연락일 수 있었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연락의 시기를 보면 빠르면 3일, 그리고 뭐 늦어도 3주 안에 연락이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연락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숨기세요. 숨기시고 평정심을 찾고 이분의 어떤 얘기에 막 혹 넘어가고 이분이 만나자고 했을 때 막 혹 바로 달려나가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좀 나도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멋진 모습 보여주신다면 대단한 재회의 느낌을 가지고 오는 연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연락의 키를 확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카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연락이 될지, 그 연락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를 딱 오픈하고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분이 자리를 옮겼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제일 처음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본인이 어떻게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기대한 만큼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뭐 걱정이 많고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만족을 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치겠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승이별 당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연락의 느낌은 많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충동적인 연락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잡한 상황을 정리를 하지 못한 채 하는 연락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동적인 연락,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남겨둔 연락. 그렇기 때문에 삼각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이분의 관계는 자, 이번에 오는 연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잘 되던가 아니면 완전히 끝나던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완전히 끝나는 느낌이 이분이 주도적으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번에는 정리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재회냐 완전한 이별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게 하는 그런 연락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의 마음에서 보면 내가 4번 분에 대한 미련까지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사실 헤어질 때는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너무 컸다.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환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의 뭐 오래됐거나 고여있던 이 환경에서 난 좀 너무 답답하다, 염증을 느껴서 본인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이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막상 이동을 해보니까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좋았던 것도 잠시, 설렜던 것도 잠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도 만족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 마음은.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만족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내가 되게 뜨내기 같다, 인생이 어디 하나에 딱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뜨내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그렇게 살기가 싫으신 거거든요. 나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연애를 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뭐 결혼하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건데요. 이분이 안정적이고 싶을 때, 결혼하고 싶을 때,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충동적일 수 있고 뭔가를 정리를 못할 그 상황에서 연락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삼각관계 안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이 가정이 있으신 분이면 여러분은 원치 않게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주변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여러분을 잡아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주변 정리를 아직 못하고 여러분을 잡게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동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뒤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벅찰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휩싸여지는 게, 그리고 이분이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같이 덩달아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를 해주는 것도 뭐 어느 정도까지지, 계속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분은 충동적으로 여러분을 딱 잡고 나면 일단 뭐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여러분도 있고 자기가 아직 정리 못한 복잡한 상황, 자 그것도 여러분을 잡았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우유부단하게 이제 행동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에서 어디 자리를 옮겨야 되면 이거를 착착착착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눌러 앉거나, 여러분이 볼 때는 발전이 없는데 또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리를 좀 아프게 할 수 있는 연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만약에 두 분이 좀 장거리 연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만나는 걸 반복하셨다면 그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 있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셨다면 또 그게 반복이 될 수 있고, 또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약간 좀 다른 이성한테 호감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다면 또 그것이 반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분의 관계는 무한 반복의 고리를 가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이번 연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의 상황을 아주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다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완전히 흑백처럼 보이는 이런 뭐 아니면 도 이런 느낌의 연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뭐 이 긴 저의 설명과는 상관없이 이분의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애틋해요. 애틋하고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자기 곁에 있어 줬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분한테 연락도 저는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장 오늘 뭐 하루 이렇게도 연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길게는 앞으로 열흘 안에 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열흘, 하루에서 열흘, 이렇게 빠르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워져서 하는 연락이기 때문에 뭐 충동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보고 싶음을 참을 수 없는 연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락이 옴과 동시에 두 분이 다시 만나시고 다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뭐 불이 확 붙은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재회가 뭐 당장 가능해요. 당장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 입장으로는 여러분들만 잡으면, 여러분들만 곁에 있으면 자신의 그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또 안도감이 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제외든 완전히 정리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 여러분한테 가장 후회가 없는 그런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